법을 어기든 뭐 하든 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어쨌든 한동훈 장관만 토적성산. 안녕하세요.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벌써 2월달이 거의 다 가고 있네요. 2월 24일 금요일 오늘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열받아 갖고 나왔는데, 이제 어제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깡패와 오랑캐가 날뛰는 무법천지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. 지금이 진짜 무법천지인지, 문재양 시절에 내가 이제 무법천지였는지.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이 권력이 뭐 긴주 아냐, 뭐 협박성 비슷하게,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잡범이 대통령한테 진짜 오랑캐, 뭐 깡패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, 권력이 영원할 줄 아냐, 그거는 본인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성남시장 할 때, 경기도지사 할 때, 그것도 문재인 민주당 그 정권 잡았을 때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모든 걸 다 덮은 사람이 사실 이재명이에요. 그 문정권의 비호 아래, 그때 당시에는 진짜 군대도 완전히 뭐 평화협상 쇼를 한다고, 그리고 개일주가 그냥 국민들을 완전히 속여서, 저는 사실은 이재명보다는 문재인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. 이 나라 꼴을 진짜 5년 동안 엉망으로, 그러니까 열거할 수가 없어. 요번에 또 라임 그 김봉현 해가지고 또 기동민이하고 또 누구예요? 그 국회의원 또 나와가지고 두 명이나 또 공소시효가 다 되니까 이제 구속은 못 시키고 이제 재판에 넘긴 것 같은데, 뭐 1억을 받았느니 뭐.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다 수사를 안 한 거야. 한마디로 군대도 당나검단을 만들어 놓고, 경찰도 당나라 경찰을 만들어 놓고, 이래 놓고 다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검사들이 들여다 보니까 이 하나 둘씩 이제 터져 나오는데,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깡패들이 설치고 건달이들이 설쳐서 대문을 뭐 잠그고 안방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,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그러면 그 정권을 잡고 그 권력이 있었을 때 그때 잘하지. 쉽게 말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는, 그때 연설하는 거 보면 가관도 아니더라고요.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 나같이 10년 동안 탈탈 털어서 먼지도 안 난 사람이 뭐 뇌물이나 받아먹는 국민의힘 쪽에서 예를 들어서 불체권 특권이 필요하지 나는 필요 없다. 그게 이제 옛날에 했던 게 이제 다 방송이 되니까 너무 비교가 돼서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뭐 깡패 운운하고 뭐 나는 절대 불체권 특권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, 참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오늘은 이제 원래는 이제 기동민 사주를 풀어보려고 했어요. 왜냐면 전 시간에 이제 목이 많은 사람들이 요번 달, 올해 중에서 특히 2, 3월 달에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했는데,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뭐 시간이 되면 좀 나중에 제가 풀어보겠지만 2월생이더라고요. 이게 목이 많은데, 이제 요번 달에 이제 올해가 이제 목기가 강하고 또 목이 들어와서 또 이 관제구설에, 제가 예언했듯이 관제구설에 엮여 있어서 그 사람 걸 좀 풀어볼까 하다가 아침에 하도 기가 찬 얘기를 해서 한번 좀 있으면 이제 국회 동의, 그래서 이제 부결이냐 가결이냐 그것도 좀 궁금하고, 도대체 이제 이재명이하고 한동훈 장관하고는 또 어떨까?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사주를 풀어보니까 사실 이재명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토가 되게 없어요. 토가 없고, 한동훈 장관은 토가 또 되게 많고, 그러니까 궁합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궁합이에요. 근데 이재명으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이 토적성산, 빛이 나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는, 산을 만들어주는 사람 같은 그런 궁합이더라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. 이재명 사주는 제가 하도 많이 풀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봐도 되고, 두 분 거를 오늘 비교를 해서 왜 쉽게 말해서 한동훈 장관을 도와주는 궁합인지 풀어볼게요. 이재명 사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달별로 이제 누가 더 운이 좋은지 그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재명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. 그 다음에 물이 많고,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없는 사주예요. 거기에 이제 햇볕이 강하다. 거기에 이제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제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,
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췄죠. 물이 많고 나무가 많고 햇볕이 강하면 막 자랄 거 아니야.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이 제일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고 진로운이고 사업체운이고,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.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엄마, 문서, 공부. 엄마한테 효자였다 그러는데 별로 난 효자의 사주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면 나무가 막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형제가 아니고 같은 남정들이거든. 그러면 나무가 많아지면 이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형제간끼리는 굉장히 안 좋은 사주예요. 그래서 그 형수한테 욕짓거리하고 형하고 그렇게 다툼이 많고, 그런데 본인 사주에 있는 거예요. 왜냐면 나무가 많아지면 이 땅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. 서로 논아먹자. 이걸 역학으로는 군겁쟁제라고 하는데,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화가 들어오게 되면 나무는 막 더 잘 자라겠죠. 열매를 맺고. 그렇지만 이 땅이 없으면 어때요? 막바로 역학에서는 화생토가 없으면, 이 토가 없으면 막바로 금을 녹여버려요. 왜냐면 이 금은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.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다. 이 사주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은 본인한테는 어쨌든 부인이 본인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또 여자도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해서 집착이 굉장히 강하겠죠. 본인은 돈을 한 번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주상으로는 굉장히 이 사주는 돈을 되게 이렇게 밝히는 사주예요. 돈 욕심도 많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사주는 또 인색해요.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러 오면 이렇게 토가 없는 사주들은 이렇게 재성이 약한 사주는 여자들 보고 사귀지 말라고 그래. 왜냐면 이 사주는 부인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. 그래서 절대 여자한테 돈 쓰는 사주가 아니에요. 왜냐면 이 땅은 필요하니까 부인이든 여자든 떠나지 않을 정도만 돈을 주는 스타일이야. 왜냐면 돈도 필요하거든.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. 세 개가 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밥을 사준다든지 술을 사준다든지 떠나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만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본인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귀는 거 궁합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궁합인데,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땅이 필요한데 어쨌든 칼도 필요하겠죠. 나무를 잘라줘야 되잖아. 그래야 이 땅의 영양분을 보존할 수가 있다. 그러면 이 돈을 안 뺏기려고 그러면 이 나무를 잘라야겠죠. 그리고 이 나무를 잘라야 되니까 이 칼이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은 본인한테는 자식이 너무 소중하다. 뭐 이 사진 뭐 옛날에 자식 문제가 되니까 뭐 자식 뭐 내 자식이 아닌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. 이 사주는 자식을 끔찍히 위하고 아끼는 사주예요. 또 반대로 자식이 이제 본인한테는 어쨌든 이 칼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효도하는 자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권력에 대한 이 관운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겠죠. 왜냐하면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내가 항상 사유하고 내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이 남을 잘라서 돈을 지킬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그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시장도 해보고 예를 변호사 하다가 이제 시장도 해보니까 다른 세상이거든. 이 권력이라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.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진짜 시장 한번 만나려고,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한번 만나려고 그냥 어떤 가든 수단을 다 해요. 그게 현실이고, 그래도 도지사까지 되니까 이거 뭐지? 아무도 날 못 건드려? 특히 또 문정부 때는 어때요? 같은 민주당 의원들은 전혀, 제가 한 2년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. 라임, 옵티머스, 예? 거기에 어떤 권력형 수많은 뇌물이 오고 갔다. 그것뿐이겠어요. 태양광 사업, 뭐 풍력. 그러니까 5년 동안 정말 이 나라를 완전히 무법천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는 지금이 무법천지래. 너무 제가 웃었는데, 그러면 그 권력의 맛을 이 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게 본인이 굉장히 뭐든지 다 법을 어기든 뭐 하든 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윤 대통령은 아니거든.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자꾸 뭐 정적 제거 얘기하는데 아니 정적이 아니에요. 윤 대통령은 5년 끝나면 대통령 그만두는 거예요. 무슨 정적이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사실은. 제가 윤 대통령 속은 안 들어봤지만 그냥 윤 대통령은 아유 저 잡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냥 어떤 건달이나 이것도 생각이 아니고 그냥 아유 저 잡범 만날 리가 없겠죠. 또 잡범 만나면 또 우리나라 그 경찰관들 또 대통령이 또 당대표 만났어? 이거 뭐 몸 조심해야겠네. 그리고 또 머리 나쁜 공무원들은 또 수사를 안 할 거라고. 그런 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안 만나는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칼이 너무 필요하니까 권력욕도 강하고 쉽게 말해서 자존심도 세고
자존심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. 왜 잡범이라고 그러냐면 저는 사실 쪼콘 줄 알았는데 원래 이사주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. 남한테 이렇게 굽히거나 이런. 근데 이제 코너에 몰리긴 몰렸나 봐. 그 초선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냥 전화했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하는 행동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 사주로 봤을 때는 막 머리가 뛰어난 사주는 아니에요. 물론 잔머리는 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밑에서 예를 들어서 정진상이니 이화영이니 이런 깜빵에 가다 보니까 모사들이 없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. 하는 짓거리가. 원래 고양이한테 막 쫓기다가 쥐도 마지막에서는 쫙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. 지금 그 모습이야. 그러면 이사주의 지금 요번 달운을 보면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목이 많은 사람은 올해 굉장히 나쁘다 그랬죠. 올해 같은 경우는 개묘년이에요.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면 이 땅이 다 갈라지겠죠.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목이 들어와서 목생화. 그동안은 10년 동안은 이 토가 있었기 때문에 화가 들어와도 화생토 토생금을 해줬단 말이에요. 금생수 돌아갔어.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봐준 것도 있지만 본인 운이 좋았어요. 10년 동안은. 왜냐면 천간 지지에 쉽게 말해서 토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화가 들어와도 상생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이 토가 빠졌어요. 대운에서. 근데 일년에서 이렇게 목이 들어오면 목생화. 화는 이제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사업체 아랫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인해서 어때요? 이 화는 금을 녹인단 말이에요. 그럼 이 금이 녹아버리니까 이 관제가 생기는 거예요.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목이 많으면 이 토가 없을 때는 금을 다 녹여버린다. 그러면 자식, 명예, 관운, 직업, 명예가 다 깨지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특히 이번 달. 이번 달은 갑인달이에요. 그러면 1년에서 물하고 나무가 들어왔는데 또 나무가 들어온 거야. 이렇게 몰려서 한 달 내내. 그러면 나무가 많아지면 이 땅이 갈라지겠죠. 그러니까 이번 표결 볼만할 거예요. 그럼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을묘예요. 또 목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. 그 다음에 4월 달 같은 경우는 병진이야. 이 햇볕하고 이 토가 들어와서 4월 달은 조금 이제 진토 때는 토가 좀 들어오니까 조금 숨은 돌리다가 그 다음에 5월 달이 되게 되면 정사 병으로 흘러요. 이 불로 흐른다고. 5, 6월 달이. 5, 6월 달에 제가 예언을 했지만 5월 달이 불이 강해지면 이 목생화에서 불이 강해서 화급금, 금을 녹이기 때문에 끝장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어떠냐? 왜 제가 궁합을 도와주는 궁합이냐 이렇게 했냐면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조그만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있어요. 그 다음 물이 작아. 근데 땅이 많은 사주예요. 흙이. 거기에 햇볕이 떠있다 하면은. 그러면 이 나무가 본인, 형제, 친구들. 그래서 이 사주는 나무가 좀 적으니까 어쨌든 형제나 친구 관계가 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맥이 좋다.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햇볕이 강하니까 이 어쨌든 땅이 넓은 땅에 물이 마르겠죠. 그러니까 이 토가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. 여자, 재물, 아버지에 해당한다. 그럼 이 사주는 솔직히 말해서 처복은 많은 사주는 아니에요. 처가 힘이 세고 처가에 좀 잘 나가는 힘 있는 그런 부인을 가지고 있다.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을 쉽게 말해서 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겠죠. 이 물이 엄마예요. 문서고 홍보다 하면. 이런 사주가 결혼을 조금 늦게 하고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인 사주예요. 그래서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? 이 물이 있으면 지하수가 있겠죠. 이게 금이란 말이에요. 이 금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. 그럼 이 사주는 지하수가 올라야 물이 많아져서 나무가 자라겠죠. 그러면 자식복이 있고 그 다음에 관운이 있고 직업 운이 좋아지고 자존심도 강하고 체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올해 운을 보면 지금 대운에서는 지금 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술 대운이에요. 올해가 대운이 바뀌었어. 물에서 신해에서 경술로 바뀌었다면 이 경금이라는 거는 천간에 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. 근데 이 경이 들어오게 되면 금생수, 이 개수가 살려준 거예요. 이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러면 나무를 막바로 칼로 치는 거야. 그러면 이럴 때도 구설이긴 한데 이 개수가 살려줬기 때문에 그냥 금생수, 수생목을 한단 말이에요. 이게 상생이 되는 거야.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자식, 관운, 명예, 직업 이런 게 올라와서 물을 많게 해주니까 문서운하고 쉽게 말해서 수입을 많아지면서 이 나무를 키우겠죠. 내가 힘을 다 갖게 되는 운이에요. 지금 대운에서는. 근데 올해는 또 개묘야. 그러면 개수가 들어오면
또 물이 들어오면서 또 나무가 강해지니까 이 땅을 다 제압할 수가 있겠죠. 토를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. 돈, 명예, 권력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다. 근데 이번 달이 갑인이야. 그러면 인해한목해서 이 물이 또 나무를 생해주니까 이 목은 들어와서 목생화 화생토 돌아가고, 예를 들어서 이 임목은 지지에서는 이제 후반이니까 임목은 인해한목해서 또 이 목이 강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운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80% 운이 좋아요. 그럼 요번에도 뻔하겠죠. 요번에 뭐 표결 붙여서 그게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어쨌든 한동훈 장관만 토적 성산 또 이렇게 올려주는, 궁합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동훈 장관 뭐 얘기를 하고 뭐 말할 때마다 이 많은 목이 한 장관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또 물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,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한테는 이재명 이 잡범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 계속 어때요? 조그만씩 이렇게 돌을 싸서 산을 이룬다.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결정적인,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, 예를 들어서 재판장에서 그걸 갖고 하도 잡물을 잘 굴리니까 증거를 뭐 미리 오픈하면 또 그걸 또 알아봐야 마치고, 그게 권력이거든요. 그럴까봐 결정적인 증거를 안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재판에서 이제 다 드러나겠죠. 억할 거예요. 뒤로 자빠질 거라고. 그러면 이 싸움은 불보듯이 뻔하다. 그럼 이재명 이 당대표가 있음으로 해서 어때요? 한동훈 장관은 계속 흰 도화지에 명화를 그린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